일반적으로 널리 쓰였던 형벌은 주로 장형이었다. 형법서인 흠휼전칙엔 크기뿐 아니라 재질까지 형벌 도구에 대한 기준이 자세히 나와 있다. 태는 길이 105cm, 두께 0.81cm, 재료는 참나무와 가시나무다. 장은 길이 105cm, 두께 0.96cm, 재료는 버드나무다. 곤장은 길이 154cm, 두께 24cm, 역시 버드나무로 만들었다. 치도고는 길이 151cm, 두께 3cm, 버드나무로 만들었다. 그런데 조선시대엔 아무리 증거가 확실해도 피고인의 자백이 없을 땐 형을 확정지을 수 없게 돼 있었다. 이 과정에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고신, 즉 고문이다. 조선은 형 집행 도구와 고문 도구를 엄격하게 분리해 놓고 있는데 그 도구론 유일하게 신장만 인정됐다. 신장은 길이 105cm, 두께 6cm로 태나 장과 길이는 같지만 굵기가 더 굵었다. 숙종 때 어떤 신하가 그 신장의 강도를 높이기 위해서 신장의 재료를 버드나무에서 다른 나무로 변경하자고 건의했습니다. 숙종은 이것을 거절했습니다. 이 신장을 버드나무로 하면 타격의 강도가 낮기 때문에 고신을 받다가 장독으로 사망하는 사례를 크게 줄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숙종의 뜻은 그 자백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의자의 건강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고, 따라서 피의자의 인권도 고려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하는 합법적인 고문 도구가 결정되기까지 조선시대 고문의 역사는 끔찍했다. 관리들은 사건을 빨리 종결시키기 위해 갖가지 불법 고문을 자행했다. 급소나 중요 부위를 가릴 것 없이 여럿이서 한꺼번에 두들겨 패는 난장, 가죽끈이나 나무 막대기를 양다리 사이에 끼워 넣고 비트는 주뢰, 거꾸로 매달아 놓고 코 속에 잿물을 들이붓는 비공입 탄수. 불법 고문은 종류도 다양하고 방법도 끔찍했다. 수사 과정에서 벌어지는 억울한 죽음을 막기 위해 역대 국왕들은 하나둘씩 불법 고문들을 없애나갔다. 영조 8년인 1732년 왕명에 의해 모든 불법 고문이 금지된다. 그리고 신장이 유일한 고문 도구로 결정된다. 고문을 하는 데는 도구뿐 아니라 적용 규정도 엄격해서 반드시 상부에 문서로 보고를 올린 후 실시토록 했다. 70세가 넘은 노인이나 15세 미만의 어린이, 그리고 병약자에겐 고문을 금하고 있으며 한 번 고문한 후 사흘 이내엔 다시 할 수 없고 열흘이 지나 처벌하도록 돼 있다. 오늘날의 입장에서 보면 그 고문은 그 정당화될 수 없겠죠. 그러나 이 고문이 폐지되는 데는 그 과학적 수사 방법이 발달했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학적 수사 방법이 발달하지 못한 서양 중세나 동양 삼국에서는 공통적으로 자백을 얻기 위해서 고문이 행하여졌는데, 다만 조선에서는 그 유교적 인본주의가 작동했기 때문에 이런 그 서양 중세나 중국, 일본과 다른 그 피의자의 이 건강 상태를 고려하는 조항들이 생성된 것입니다. 수사의 필요상 인정은 하되 반드시 법에 명시된 격식을 차려 시행할 것. 이것이 바로 조선시대 고문의 격식이다.
이게 함부로 쓰이는 것이 아니었군요. 그런데 우리가 사극에서 봤던 고신 장면과는 그 내용이 훨씬 다르다는 걸 느끼셨을 겁니다. 우리가 드라마에서 봤던 이 고신 장면은 반역죄와 같은 그 중대 범죄에 대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그런 경우에는 이 고신의 격식이 지켜지질 않았겠죠. 이 조선시대 인명사건을 해결하는 데는 이렇게 두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산자의 입을 통해, 즉 고신을 통해서 자백을 얻어내는 것이 그 하나요. 또 죽은 자의 몸을 통해서 답을 얻는 것, 검험이 그 둘입니다. 자, 이제 박여인 사건의 전말을 살펴봅시다.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된 시어머니 최 씨는 친척 조카뻘 되는 조광진과 눈이 맞아 간통을 한다. 두 사람은 박여인에게 간통 사실을 들키자 소문이 날 것을 두려워해 새색실 살해하기로 모의한다. 집안 사람을 다 내보내고 며느리와 시어머니 둘만 있게 된 어느 날, 조광진과 최 씨는 몸이 아파 누워있는 박여인의 목을 조르고 다시 3차례 칼로 찌른다. 그리곤 자살을 가장해 실형에 목을 메어 놓은 것이다. 이제 남은 일은 죄인을 처벌하는 것. 국법은 엄중했다. 살인을 모의한 시어머니 최 씨에겐 장 백대와 유 위철리의 벌이 내려졌고, 살인 주범인 조광진에겐 사형이 내려졌다. 사위를 협박한 죄로 하옥됐던 친정아버지 박장혁, 간통범으로 몰려 하옥된 동네 사람 이차망은 무죄 방면의 영이 떨어졌다. 그러나 이차망은 판결을 받기 전 옥중에서 고문의 후유증으로 사망한다. 처벌은 관리들에게도 내려진다. 법을 무너뜨린 죄로 전 황해도 관찰사 홍병찬은 파직이 됐다. 검시를 소홀히 한 죄로 검시관 정경증과 이서회는 공직에 다시는 나아갈 수 없게 되는 간삭지전이란 중징계를 받았다. 조선시대의 그 관료가 잘못을 저질렀다 하면 거기에 대한 징계 처분은 크게 3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가벼운 것이 파직이고, 두 번째가 간삭지전이고, 가장 무거운 것이 삭탈 관작입니다. 가벼운 그 파직은 요즘식으로 얘기를 하면 직위해제에 해당하는 것이고, 얼마든지 기회가 닿으면 재등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벼운 것이고, 간삭지전을 당하면 관원 명부에서 삭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재등용이 대단히 어려운 징계 처분이죠. 검험을 잘못한 관원에 대해서 파직의 정도를 넘어서서 간삭지전을 시행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조선시대